녹화를 하는 거라 저도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동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그 생물정보학 협동과정이라는 박사과정을 추가로 하나 더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간과했던 거는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유전학을 다 배우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쉽게 좀 습득할 수 있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쉬운 건 차치하고서라도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라는 게 깊게 들어가면 결국에 뭐 다 만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갈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확실히 이제 유전학하고 환경보건이나 산업보건은 확실하게 좀 갈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때 어떤 유전학적 리스판스 이런 게 좀 궁금해서 한 거였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전체 인구 집단에서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때 어떤 유전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무언가가 발생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전체 인구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몇 명이나 생기고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나 좀 여기에 관심을 두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학문의 특성상 그 유전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 학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크게 두 갈래로 나누면 그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되게 의미 있는 학문인 갈래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캔서 온콜로지라든가 뭐 캔서 제네틱스라든가 그다음에 이거를 좀 파퓰레이션 단위로 보는 게 의미 있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유전학 내에서도 뭐 지와스 연구 같은 게 이제 그런 오른쪽 부분이고 어떤 뭐 신약 개발 이런 게 왼쪽 부분이죠. 근데 이게 좀 더 지와스 쪽에 가까운 학문이라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배울 필요는 없겠다. 이거 혼자 좀 해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휴학을 한 번 더 했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제 개인적인 일상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지금도 타이틀리스트 모자를 쓰고 있는데 골프를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저희 과가 좀 이제 대기업 사업장 상대로 영업이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서 골프를 좀 배워놔야지 나중에 좀 살아남는 데 유리하겠다 싶더라고요. 뭐 제가 골프를 직접 뭐 대기업 담당자하고 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다리 건너서 간접적으로 그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좀 많이 라운딩을 가서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뭐 숙제하는 기분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영상을 녹화하냐면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온 게 3월이었죠. 올해 3월. 그래서 추가로 하나 나왔는데 이게 4년 묵은 논문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 어떤 사업장에서 재무지표가 있잖아요. 재무제표가 나오죠.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재무지표하고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손상이나 질병의 발생률 혹은 발생 건수 이런 거의 연관성을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이 뭐가 특이하냐면 문과랑 이과 부분을 합친 거거든요. 재무제표를 보는 건 문과 부분이고 직업성 질병이나 손상에 대해 다루는 건 이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이 논문이 재밌는 거고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영학 석사를 했기 때문에 파이낸스를 했죠. 세부 전공으로. 그래서 파이낸셜 그 스테이트먼트나 재무제표를 잘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제가 박사를 보건학 박사를 했죠. 산업보건 환경보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이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결합해서 분석이 가능했던 거고 이거는 사실 2021년도인가요? 22년도 22년도일 거예요. 22년도 겨울에 그 노사관계 관련 네 개 학회가 있습니다. 무슨 뭐 큰 학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합으로 어떤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를 모시고 학회에서 학술 대회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선발이 돼서 돈을 받고 그 당시에 30만 원 좀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돈을 받고 발표를 했던 거고요, 대표로. 되게 관심이 많아 했어요. 그 문과 출신 쪽 문과 쪽 교수님들이 사회학이나 어떤 요런 보건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특히 사회학과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게 저널별로 좀 특성이 있어요. 그런 사회학과 쪽 저널이랑 저희 산업보건 쪽 저널이랑 좀 다른데 어디에 투고를 했냐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요게 조금 에디터들이 다르거든요.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생산된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생산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가면 있어요.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뭡니다. 길게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 마지막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적인 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멀티레벨 포화송이라고 멀티레벨이라고 왜 제가 옛날에 설명드린 적 있죠. 어떤
큰 산업군이 있고 그 안에 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 안에 또 섹터별로 나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시군구가 있고 도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고 시군구 안에 동이 있잖아요. 그런 게 멀티레벨이에요. 학교가 있고 학교 안에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안에 반 뭐 조가 있고 뭐 조 안에 모둠이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하는 게 멀티레벨이고 포화송은 로지스틱이랑 포화송을 썼는데 로지스틱은 있냐 없냐 아웃컴이 포화송은 아주 희귀한 사건의 경우에 이 전체 인구 집단에서 몇 건이나 발생했느냐 뭐 이런 거를 셀 때 쓰는 통계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직업성 질병이랑 손상으로 인해서 그 희생된 사람이 총 몇 명이냐 뭐 고용 직영 그러니까 레귤러 워커 정규직 비정규직 컨트랙추얼 워커 뭐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그러니까 직고용 간접 고용 하청이죠. 상관없이 그냥 넘버 오브 빅팀 다 합쳤을 때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이 이펙트 에스티메이트는 뭐냐면 그 어떤 렐라티브 리스크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 위험도. 그러니까 1.74배 높아지더라. 이게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직업성 질병이나 손상의 발생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면 큰 사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도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논문이. 왜냐면 이 두 가지 분야를 합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이자 비용하고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사업이 크겠죠. 이자 수익도 그렇고. 뭐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둘 다 늘어납니다. 사업장이 클 거니까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Value added per person. 뭐 아무래도 사업장이 크면 VAD가 그러니까 Value added per person이 늘어나겠죠.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업장의 규모랑 관계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리스 익스펜스는 그 뭐라고 하지 리스 비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되게 뭐 차를 빌리거나 부동산을 빌리거나 이런 데서 크거든요. 디프리시에이션 앤 아몰타이제이션도 감가상각비인데 이것도 자산이 많은 기업,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 같은 경우에 이게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높으면 이런 것들이 그 떨어져요. 그 직업성 질병이나 손상이 왜 떨어지냐면 부동산만 갖고 있는데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하거나 뭐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낮고 0.89배, 11% 낮죠. 리스 익스펜스가 큰 것도 낮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출을 크게 일으키고 뭔가 장치 산업 비슷한 걸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낮아요. 근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운반하는 운송업체도 낮은데 리스 익스펜스가 운송업체도 크거든요. 근데 운송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입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큰 트럭들 그거 그러니까 지입제라고 해서 그 직업성 손상이나 질병이 잡히질 않아요 원청에. 왜냐하면은 하나 한 명 한 명 그 택배 기사 트럭 화물 트럭 운전기사들이 다 한 명 한 명이 개인 사업자예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발생률이.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Initial Industry Property Right, 엔딩 그러니까 그 기초 기말에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재산권이 얼마나 있느냐 지적재산권이. 그 산업재산권이 많으면 당연히 큰 기업이겠죠. 뭐 삼성전자 어마어마하잖아요. 당연히 낮겠죠. 그 발생률이 직업성 질병이나 손상에. 그다음에 occupational injury랑 disease. 그러니까 이 인더스트리 프로퍼티 하나 더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약간 지적 재산이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뭐 건설이나 이렇게 제조 같이 험한 제조가 아니라 좀 지식 산업 쪽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발생률을 낮추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웃컴이 만약에 아큐페이셔널 인저리나 디지즈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면은 확률 싸움이죠. 이제는 넘버가 아니라 그 희생자의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뭐 이거 먼저 볼게요. 디프리시에이션 앤 아몰타이제이션. 아까 유형 자산이 많은 부동산 기업 같은 경우에 확실히 발생률이 이게 1%만 움직여도 되게 큰 거거든요.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0.99죠. 그러니까 1%가 낮아지죠. 100명 이게 100 밀리언이니까 100 밀리언이니까 100만 1000만 1억 증가할 때마다 이 디프리시에이션 아몰타이제이션이 1% 낮아졌다는 거죠. 발생 확률이. 에버리지 넘버 오브 워커스. 평균적으로 노동자 수가 많아지면 이 있냐 없냐 했을 때 확률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생기냐 안 생기냐로 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이 한 건도 보고를 안 해요. 생겨도 뭐 은폐를 했거나 뭐 요새는 그러진 않겠죠. 하여튼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 사람이 많아지면은 발생 확률 자체는 떨어집니다. 근데
발생이 했을 때 생기는 인원은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같은 거. 한 기업에서 막 엄청 생기잖아요. 막 200명, 100명 만약에 생긴다 하면 뭐 1000명, 2000명 생긴다 하면 뭐 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은 아예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아예 안 생기는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생기는 기업끼리 모아놨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규모가 클 테니까 아무래도 생기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taxes and duties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duties가 과징금인데 이게 과징금 부분이 되게 컸어요. 이제 재무제표 분석해 보면 과징금이 크면 아무래도 산재나 뭐 여러 가지 규정을 안 지킨다는 거잖아요. 이 기업이. 그래서 아무래도 발생 확률이 증가했고 세브란스 페이. 아니 퇴직금이네요. 퇴직금이 크면은 줄어들고 발생이. 퇴직금이 크면 뭐 아무래도 크다는 걸 테니까 임금도 좋은 직장이겠죠. 뭐 지식산업에 가까울 거고 welfare and benefit expenses 그러니까 복지 관련해서 지출이 크면은 복리후생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복리후생비 안에 산재보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비중이 꽤 컸어요. 그래서 이게 증가하면 확률이 증가한다. 발생 확률이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아마 맞을 거예요. 이 해석이. 뭐 정확한 거는 이제 사회학 하시는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number of victims among regular workers 그러니까 정규직 중에 희생자의 절대자 숫자가 이게 말했잖아요. 희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산재는 하나하나 증가하는 거를 세는 방법이 포화송이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기 말에 그 트랜스포트 디바이스 운반 장비 같은 게 많은 그 별도로 이게 계정이 있거든요. 그 재무제표 항목에 운반 장비 같은 게 많으면 확실히 그 넘버 오브 빅팀이 줄어들죠. 렐라티브 리스크가 0.89 11%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페이퍼 퍼슨 사람 한 명당 페이가 증가하면 정규직에서 이거는 이제 힘들거나 뭔가 중공업 같이 뭔가 뭐 용접하거나 이러면 증가하거든요. 확실히 이게 증가했죠. 그 넘버 오브 빅팀이. 그래서 요 엔딩 트랜스포트 디바이스는 그 운반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반구가 많아지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화물 트럭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 지입제이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해도 그 개인 운전기사한테 귀속된다고. 그러니까 회사는 전혀 페널티를 안 입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트럭이 화물 운전기사 트럭 그 운전사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되는 게 문제다라고 논문에서 보고를 했었고 그럼 요거는 뭐 이제 다이렉트 컨트랙추얼 워커가 뭐냐면 계약직인데 직고용 계약직이에요. 여기서는 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없었다고 그러고 이제 인다이렉트는 뭐냐면 하청에서 계약직을 고용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가 많아지면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규모거든요. 줄어들었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많아지면 절대 규모가 증가했는데 전체에서는 이게 또 그러니까 하청에서의 계약직만 봤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줄어든다. 이거는 뭐 아마 부분적으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세브란스 페이 이것도 아까 퇴직금 많으면 줄어든다. 그다음에 taxes and duties 이건 duties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과징금 많으면 증가한다. 그다음에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아까 유형자산 기업이라고 했죠. 부동산 기업 확실히 줄어든다 규모가. 그다음에 요걸 봐야 되는데 total investment in O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그러니까 산업 안전 보건에 투자가 많으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occupational injury랑 디지즈로 인해서 쓰는 비용이 지출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근거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좀 발전시켜서 별도의 논문을 낸다면 뭐 좀 변수가 더 많이 들어가고 분석이 복잡해져야겠죠. 그다음에 토탈 스펜 그러니까 occupational injury랑 디지즈 때문에 쓰는 돈이 많으면 투자 액수는 엄청 늘어나요. 한 10배 늘어나요. 이게 100만, 1000만 원 늘어날 때마다 이게 1000만 원 적은 기업보다 한 10배씩 늘어나요. 이게 토탈 인베스트먼트가.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직업성 질병이랑 손상으로 인해 돈을 많이 쓰는 기업은 산업군이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이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투자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생길 때마다 엄청 페널티를 많이 먹잖아요.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날 때마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도 이사회에서도 승인을 하겠죠. 이걸 줄이는 게 급선무니까. 뭐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같은데 현대건설 건설사들 같은 데가 그렇죠. 뭐 오늘 보니까 이제 폭염이라고 건설 노동자들 물 마시는 걸 사진 찍어서 보건관리자한테 다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광주에 있는 건설 기업에서.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지출할수록 많이 투자를 하는 거고, 또 대다수 기업은 아까 발생을 아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산업 그러니까 직업성 질병이나 손상이. 그래서 많이 투자하면은 그만큼 지출하는 거는 줄어들고, 근데 지출이 많은 기업 중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지출이 많을수록 투자를 많이 하는데, 투자를 또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발생 토탈 스펜딩, 그러니까 이로 인한 지출 자체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유인이 있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하면 지출 자체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지출이 많은 기업은 또 투자를 많이 하더라.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신선했나 봐요, 이 논문이. 이거를 리비전을 한 군데 저널에서 리비전 받고 리젝이 돼서 다른 데 투고를 했는데, 두 번째 저널에서는 5명 리뷰어가 다 억셉을 한 번에 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수정으로 뭐 철자나 고쳐라 뭐 이런 식이고, 틀린 철자나. 그래서 이게 제가 오랜만에 한 4개월, 5개월 만에 나온 논문이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4년 걸린 거고. 지금도 제가 논문을 쓰다 왔어요. 지금도 한 작업하는 게 2-3개 있는데, 하나 뭐 리비전 중인 게 있고, 근데 언제 나올진 모르겠고, 결과가. 뭐 보고할 거는 많습니다. 세상에 연구할 것도 많고. 그래서 뭐 제가 비록 지금은 뭐 연구기관은 아니고 로컬에 있지만, 뭐 연구는 꼭 뭐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만 하나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구들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이런 시도는 또 처음이라서, 이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수련 받을 때 저희 수련기관 하시던 지도 전문의 교수님이 굉장히 신기해하셨어요. 이런 주제를. 야, 이게 재무제표랑 이렇게 직업성 질병이나 손상 발생률 간에 연결지어서 분석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영상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